왔어.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챔질. 나이스! 챔질을 할 때 이 바늘을 박아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아무리 입질을 잘 파악하고 입질을 받아도 바늘을 제대로 못 박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리릭으로 진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리릭으로 낚시를 하는 날 가만히 이렇게 고기가 입에 이렇게 걸려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고기가 바늘이 어디에 걸렸는지, 혹은 바늘이 어떤 양상으로 걸려 나오는지, 이런 걸 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요거를 조금 늦게 채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빨리 채고 있는지, 혹은 챔질의 방향이나 뭐 물은 거리,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늘이 어떻게 걸리면 이거 대충 내가 낚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좀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꿀팁 베스 플러스입니다. 프리리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베스가 입에 탁 먹으면요, 왜 챔질을 한단 말이죠. 챔질을 할 때 바늘이 입속에 걸리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베스를 자세히 보시면 베스의 위턱보다 밑턱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가 이걸 주로 프리릭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잖아요. 아예 폴링 바이트 났을 땐 좀 빼자고요. 빼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주워 먹는 형태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일단 쫙 주워 먹으면 머리 이렇게 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입 속에 루어는 들어있고 이게 밑턱이고 이게 위턱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챔질을 하면 이렇게 해서 빵 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툭툭 치다가 챔질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챔질을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라인을 묶는 위치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바늘 이렇게 선 거? 이 라인아이가 딱 나오면요, 제가 지금 이거는 물속이 아니니까 이걸 꽉 누르고 있는데 사실 베스는 입에서 물속을 살 벌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먼저 나오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챔질이 안 되면 잉? 하고 이렇게 나오고, 챔질이 되면 바늘이 입천장에 일단 부딪히게 되는데, 입천장에 부딪히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빵 하고 뚫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게 돼요. 옆으로 돌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옆부분으로 이렇게 훅셋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챔질을 하면요, 베스가 옆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 옆부분, 여기는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 뼈를 우리가 그냥 흔히 입술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다 입술이라고 하는데 이거 주성합골이라고 한대요. 이 주성합골에서부터 아가미 뚜껑이 한 요 정도 범위, 그 범위 안에 박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박아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되게 정 타이밍에 때리고 있구나, 내 챔질이 아주 나이스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닌 부분에 박히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뭐 이쪽 입천장, 콧등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챔질은 정 타이밍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메커니즘이 발동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박힌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서 챔질을 이렇게 빵 하고 치면 여기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치에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박히는 거, 흔히 요즘처럼 고수온기에 정말 많이 박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목구멍이죠. 똥꼬샷이라고도 하고 목샷이라고도 하는데, 딱 꺼내서 베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파서 입속을 딱 봤는데 바늘 여기 라인이 요 끝에만 요만큼 보이는 거야. 당연히 내가 너무 챔질이 늦었구나 라는 경우가 많은데, 요 경우는 그냥 대부분 경우 이래요. 입질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다 챔질을 했거나, 아니면 입질이 들어왔는데 더 먹으라고 라인을 막 이렇게 강제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라인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고 나서 챔질하게 되는데, 그 정도쯤 되면 사실 요즘처럼 수온이 높을 때는 먹성이 좋아서 그냥 삼킵니다. 이런 경우에 뭐 고기가 많이 상하니까 가급적 이런 때에는 내가 좀 더 타이밍을 빠르게 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낚시해갖고 이 무식한 바늘로 물고기에 입 들어가지고 니네 하면서 뭐 대상어가 상하고 안 그러니까 상하니까 요 정도는 조금 봐주자는 거예요. 그런 위치 말고 또 잘 박히는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주성합골, 요 뺨, 요쪽하고, 그 다음에 요 윗등, 그리고 목구멍 말고도 잘 박히는 데가 있어요. 아가미랑 턱. 그러니까 아가미는 어디냐면, 그냥 이렇게 딱 깠을 때 이쪽 옆에 아가미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가미에 박히려면 이 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아가미의 그 뼈 중에 잘 박히는 뼈라면, 그게 이렇게 박히려면요, 기본적으로 아가미보다 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목구멍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바늘이. 그러면 그건 약간 챔질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밑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턱에 박혔다면, 그러니까 입의 아래쪽에 박혔다면, 이거는 이미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훅이 이 입턱에 닿아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누웠거든요. 누운 상태로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내가 이것도 역시 조금 찜질이 늦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입에 쏙 들어간 다음에 라인을 탁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바늘은 위를 향해서 이렇게 쑥 돌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밑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늘 박히는 위치를 봐서 밑턱이나 아가미, 목구멍 쪽에 박혔다면 이건 내가 지금 챔질이 조금 많이 늦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옆골 이쪽 주성합골 위쪽에 아가미 뚜껑 쪽에 딱 박힌다면 잘 박히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12시 방향에 딱 박혔다면 가까운 데서 챔질을 했거나 혹은 그런 사진을 본다면 발 앞에서 고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띵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박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입술 주변에 박힌 경우인데, 워묵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실 입술 주변에 잘 박히지는 않고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박히지만 요런 지그헤드라든지 아니면 넥고훅 아니면 러버지그 그리고 드롭샷 전용훅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요게 입술, 그러니까 입술뼈 있죠, 입술뼈. 사람한테는 없지만 물고기한테는 있잖아요. 그 입술 뒤에는 그 연질막에 박히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입이라고 하면 요 입 천장에 여기 살이 많은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지그류이거나 드랍샷 훅 혹은 넥고훅인 경우가 많아요. 왜 제가 이렇게 훅 종류를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이런 훅을 사용하는 채비들은 대부분 오픈훅 채비입니다. 오픈훅 채비일 때 목구멍을 넘어가기 전에 챔질을 하면 얘네는 구조상 바늘이 수면 쪽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챔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턱하게 박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입 천장에 박힌 경우에는 내가 좀 얘들이 먹새가 좋고 내가 좀 정타이밍에 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입 주변 여기 윗입술 쪽에 박혔다면 내가 지금 조금 빠르게 챔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얘네가 좀 먹새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박힌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낚시의 종류 혹은 사진을 통해서 얻은 그런 걸 보고서 현지 필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경향 혹은 어떤 타이밍이라는 거를 그런 바늘이 박힌 위치만 갖고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와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웜훅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굵기가 되게 또 다른 훅을 사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훅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슬림 와이어를 사용한, 제가 드랍샷에 많이 사용한 훅이고요. 요거는 그냥 미디엄 와이어, 평범한 굵기의 훅이고, 얘는 헤비 와이어, 이런 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정타이밍에 때려도 박히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프릴리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미디엄 와이어, 이거는 데코이의 웜17이라는 제품인데, 요런 거는 어느 정도 관통력과 강성을 좀 합의를 한 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 중상에 맞춘 거예요. 평균이 높게. 근데 요런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히는 경우가 많지만, 헤비와이어를 사용한 이런 제품들은요, 주로 천장을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헤비와이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라인의 굵기도 되게 굵은, 예를 들어 굵은 카본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굵은 모노, 아니면 강한 합사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P 라인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챔질을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에서 미턱에 의해서 이렇게 된 훅이 챔질을 빵 하면서 이게 그냥 돌 시간이 없이 워낙 강하게 때리니까 그냥 빵 하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낚시인 경우 멀리 캐스팅을 해서 챔질을 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발 앞에서 히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빵을 뚫는, 전문용어로 제대로 되는 경우가, 전문용어는 사실 아닌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 훅은 가는 훅인데요, 요 슬림 와이어를 사용하는 이런 웜훅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헤비 드랍샷 같은 경우에 이걸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리도 되게 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심도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라인도 슬랙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훅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거는 버티는 바늘 자체의 강성보다는 멀리서 챔질을 했을 때 바늘이 박히는 걸 조금 더 염두하기 때문에 이런 훅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훅을 사용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천장의 요 위치, 입천장의 요 위치 혹은
주상악골에 걸리더라도 옆에 뚜껑을, 아가미 뚜껑을 뚫고 나오지 않고 이 주상악골 주변에 여기에 딱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수염 나는 자리죠. 여기 간신 수염 나는 자리. 이 자리에 박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의 종류랑 하는 낚시에 따라서도 똑같은 위치에 박혀도 조금 더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고기에 바늘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 봤어요. 뭐 챔질이 조금 이르다면 어디에 박히는지, 혹은 챔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박히는지, 아니면 목샷이 나면 내가 정말 늦고 있구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거든요. 뭐 심지어 바늘에 박힌 위치를 갖고 채비는 대충 이런 채비들은 뭐 어디에 박힌다 라는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바늘이 박혀있는 결과물, 예를 들어 뭐 내가 잡은 고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베스낚시 해야 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그마한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낚시의 어떤 결과물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뭔가 이 꿀팁 베스 플러스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게 물었는데 이게 바늘 끝이 좋으면 이게 그냥 무조건 박히지, 이게 옆으로 도냐? 옆으로 돕니다.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 힘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90도로 빵 하고 박히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발 앞에서 물면 버티컬로 빵 치면 뚫린다고요. 바늘 안 좋은 거 써도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요렇게 도는구나, 그래서 일로 그렇게 박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늘끝. 바늘끝을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챔질을 할 때 바늘끝이 좋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 바늘끝이 제대로 챔질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는 챔질을 했다가 훌렁하고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힘을 썼는데 꾹 했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PD가 한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러버지그가 바늘끝이 되게 좋은 러버지그를 사용을 하잖아요. 절간 증거미를 쓰니까 캐스팅을 해가지고 바다에 걸렸는데 그냥 해갖고 뺐대요. 뺐는데 바늘이 살짝 뻗어있길래 대충 휘어서 쓰지 뭐 하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방향만 맞춰갖고 캐스팅을 했다네요. 근데 이걸 딱 해가지고 입질을 딱 받아갖고 딱 입질 들어오게 힘줄을 탁 했더니 우리가 나오더래요. 딱 꺼내서 맞더니 당연히 바늘끝이 묻어져서 고기는 나왔지만 이게 챔질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바늘이 입속에 정확하게 걸리지 않고 꾹꾹꾹 해서 입천장을 찢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챔질이 돼서 바늘이 걸려 나오더라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걸려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챔질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바늘끝을 좋은 걸 써라. 그리고 이건 어디서 사라? ATG몰에서 사라.